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2월 이벤트에 참여하셨던 분들께 제공드렸던 강남과 서울 예정 분양단지들 PDF로 드렸었는데 청약 분양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해석이 가능했을 거고 대다수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출해 주셨던 그 지역들을 보니까 서울 분들이 대다수 90% 이상이셨고 인천과 경기도 지역도 몇 분 계시긴 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그러니까 서울 외지역에 계신 분들도 서울의 분양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메이플자이, 이 메이플자이 글 보고들 오셨잖아요. 이거 먼저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투기과열지구가 면적별로 가점 비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고가점이신 분들은 85제곱 초과해서 가점제가 더 많아서 상대적인 이득을 받으시고 저가점이신 분들은 지금 메이플자인 경우는 전부 다 60제곱 이하의 분양을 했다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과 같은 40대 60대 비율을 가지고 청약을 하셨고 떨어지신 분들은 대부분 아주 소수의 분들만 좋은 소식을 받게 되셨습니다. 접수 건수가 35,800명이에요. 제가 10만 명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다다르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가점 커트라인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79점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이 숫자는 과거의 강남, 개포 이쪽에 분양했을 때 아주 이따금씩 보였던 숫자인데 59 B타입에 쓰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공급 세대수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런 것들은 1주택자 추천제 비율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갈아타기나 상급지로 원하셨던 분들은 아예 기회가 없는 상태였다. 이건 블로그에도 오픈했었었죠. 그러니까 블로그 및 멤버십 회원분들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안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힘줘서 봐야 될 부분 구별하셔서 좀 집중을 하셨어야 됩니다. 커트라인은 43 타입도 69점, 43 C와 D 타입의 비선호가 69점, 1점 차이 76점, 79점. 그러니까 74점이신 분들도 만약에 이런 거 넣었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예비 번호를 받는다고 해도 공급 세대가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순번이 안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69점이라도 되려 69, 69 평균인데 43 A 타입은 평균이 넘어버렸어요. 이런 격도 좀 눈치 싸움에서 좀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A 타입은 초고가점이 아닌 이상 아예 제낍니다. 49 AB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0.58 차이긴 한데 평균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비선호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상대적인 비선호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강남 물량은 뭐가 있냐? 레미안 원펜타스. 원펜타스가 이쪽에 있어요.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우측에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여기 있고 전용 면적 84제곱이 약 39억 40억 이것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단지인데 옆에 반포 DH 클래스터와 레미안 트리니엄까지 있습니다. 일단 원펜타스는 후분양 나올 것 같아요. 642세대 중 일반 분양 292개다. 직방에서 분양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분양 예정인 것을 지도별로 쭉쭉쭉 넘겨갔을 때 딱 뜨이는 2024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PDF로 드린 거예요. 입주는 당장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골조가 다 올라갔고 지금 내부 공사를 한참 하고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59, 84, 107, 137, 191 분양한다고 해요. 무지하게 비싸겠죠? 지금 평당 분양가가 메이플자이가 6,700인데 여기서 후분양 단지는 1.2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평당 8,000. 그래서 제가 언론에다가 괜히 8,000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84제곱, 즉 33평을 곱한다 라고 하면 27억대까지 죄송해요.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났어요. 27억까지 갑니다. 27억. 그래도 마진은 있죠. 그렇지만 가성비는 확실히 떨어진다. 만약 같은 평당가로 191 타입을 보잖아요. 그러면 60억이 넘어갈걸요? 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때 5구 타입은 얼마일까? 8,000 곱하기 24평을 하게 되면
19억 2천 나오거든요. 약 20억 정도 된다. 다음 레미안 트리니언입니다. 그러면 당첨 커트라인은 매우 낮아지겠죠. 40점, 50점, 60점, 40점까지 안 갈 수 있어도 60점 초반까지 또는 50점 후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레미안 트리니원 반포주공 1, 2, 4주구가 이쪽이고 재건축 초과 이익 건수들을 피한 곳 여기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입니다. 분양 예정이긴 해요.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잡혀있긴 합니다. 2091세대 중에 537세대의 분양 분양가는 지금 메이플자이에 준하는 수준의 평당가를 곱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커트라인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지금 메이플자이급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신반포 21차 이 신반포 21차가 메이플자이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동을 별도로 공급하고 275세대의 일반 분양 108세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특별 공급 절반이잖아요. 약 50개 정도 이렇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물량이 1순위자라고 하면 5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5,000명이 청약한다. 그러면 이게 100대 1이 되는 겁니다. 100대 1. 만약에 10,000명이 청약한다. 그러면 200대 1로 되겠죠. 커트라인 그래서 69점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당첨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신반포 22차 어디냐면 메이플자이 받고 방금 봤던 단지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160세대고 일반 분양이 28개밖에 안 돼요. 두 개 동. 여기가 건축비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지들. 특히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일반 분양이 일정 숫자가 안 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마음껏 높일 수가 있죠. 적당한 수준 약 8천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첨받은 사람이 있겠죠. 일반 분양이 28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30억 가까운 전용 84 또는 20억 이제 초반에 가까운 5구까지도 분양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청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게 작은 단지 큰 단지가 있잖아요. 앞에 메이플자이가 이렇게 있고 아래 왼쪽으로 작은 단지가 있는데 가격 얼마나 따라가냐 10% 차이가 납니다. 1원동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개포에 1원동이에요. 레미안 개포 루치아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DH 포레스트 이 차이가 약 10%. 연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급 대단지라고 보고 옆에 200세대급 소형단지라고 보면 가격 차이는 연식 대비해서 연식이 같다고 가정할 때 약 10% 가격 차이를 보입니다. 청담 르엘 볼까요? 진짜 분양 안 나오죠. 청남에서는 진짜 신축 공급이 드문데 르엘을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도 176개밖에 안 됩니다. 5구와 84 타입 예정. 분양가 똑같겠죠. 메이플자이 평당 분양가 6,700, 7,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청담 있고 대치 여기 있고 중간에 반포 있고 이 세 개의 동네가 거의 가격대가 똑같이 갑니다. 대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드필이라고 부르는 동네 신축들이 여기 있고 9말 3지구를 분양을 하는데 79세대 마찬가지 약 40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나눠서 분양합니다. 레미안 레벤투스 도공 레슬이 이쪽에 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 308세대고 일반 분양 133개 동원 레슬이 약 26억, 28억 정도 사이 하거든요. 신축이니까 여기는 거의 준신축이 돼가는 이제 아파트고 신축이 들어서게 되면 도공 레슬 수준과 비슷하거나 한 5% 정도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세 차익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일반 분양이 4, 5,
58, 74, 84 타입을 분양합니다. 이런 자료는 다 레미안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다음 DH 방배입니다. DH 방배. 방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거예요. 이수역이 여기 있고 주로 가격 비교를 삼는 동네가 롯데캐슬 아르떼하고 방배 서리풀 이편한 세상인데, 이편한 세상은 준신축, 아르떼는 연식은 좀 덜 됐으나 그래도 강력하진 않은 신축급입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면 개포 59 타입하고 방배 84 타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방배 84가 조금 우세할 수 있지만 급지 차이가 약간 나는데, 만약에 방배 5구역이 다 들어서게 되면 개포의 턱끝까지 쫓아갈 가능성은 커요. 대단지에다가 여기 방배 아래쪽에 가면 그 유명한 고등학교들 많잖아요. 학군도 좋아서 신축의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방배는 평당 분양가가 작년에 나왔다고 하면 뭐 5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좀 힘들다고 보고 약 5,500 정도 가정하게 되면 전용 면적 84에서 약 19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26억 정도라고 할 경우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방배가 먼저 나오는 게 강남 다른 단지가 나오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 가점이 50점, 60점 초반으로 애매하신 분들은 방배의 당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서 이거 떨어지고 다른 강남이나 서초에서 나오는 단지를 하게 되면 더 경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도 높아지죠. 레미안 원페를라 방배 6구역입니다. 아래쪽이 방배 5구역 있었고 6구역. 1번 분양 465개. 아까 비슷한 컨셉으로 방배 5를 따라가는 6구역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구와 84 타입을 분양합니다. 다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문정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있었잖아요. 거기 30평을 분양했었는데 저층이었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제가 청약홈을 컴퓨터로 열어두고 있고, 문정 전용 74 타입이 약 10억 8천 9천 했거든요. 그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11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저층이었기 때문에 기준층보다 10% 싸요. 그래서 기준층을 만약에 분양했다고 하면 1.1을 곱해야 됩니다. 약 그러면 12억이 나오죠. 자, 74가 이 정도면 84는 다시 10%를 곱합니다. 1.1배. 그러면 13억 2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송파에 묶여있는 문정 또는 송파, 잠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조금 더 높인다고 했을 때 일반 분양가가 15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그렇고, 문정동에서 같은 송파구 권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샘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5억에 분양 나오면 파크리오, 그리고 더 왼쪽에 가는 엘리트 단지들, 엘리트 단지들 지금 23억에서 25억 정도 하잖아요. 예, 충분히 25억을 갈 만한 신축 파워를 갖고 있어요. 파크리오는 이제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 다른 엘리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지죠. 계약금이 20%라고 해도 3억 넣고 시세 차익을 8억에서 10억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메이플 자이의 49 타입보다 더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43과 59와 84 타입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일원동에도 조만한 거 개포한 신이 있어요. 분양 70개. 이 정도도 대비하시면 좋겠다. 뭐 한남이나 한강 맨션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안 할 것 같고, 올해라고 써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근처에 있는 더샵 둔촌폴에 리모델링 단지인데, 리모델링 일단 같은 신축급의 리모델링 완성된 단지와 비교하면 시대 차익은 약 15% 전후가 나게 돼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강남권으로 갑니다. 강동에서 분양할 예정인 성내 5구역 그란츠 분양이 꽤 많아요. 이 동네에서 더샵도 분양했고, 위로 가면 이편에서도 분양했는데
분양가가 전용 8사 기준에서 14억 정도 합니다. 14억이면 레미안 강도 필리스하고 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들이 이 주변에 좀 있거든요. 젠트리스나 아니면 중흥 S클래스. 그래서 신축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게다가 역세권을 끼고 있죠. 도보로 5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하고 5호선 강동역을 다 끼고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다음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이쪽인데 마레프가 여기에요. 여기 마레프가 지금 한 17억 18억 정도 하죠. 그보다 높아도 됩니다. 한 1억 정도 높을 경우 신촌 그랑자이 이런 마포 프레스자 이런 게 한 20억 19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거와 비슷한 정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이 마포 푸르지 어반피스가 16억에 분양했어요. 예, 시세 차익은 크지 않지만 그만큼 40점 50점대로 한번 비벼볼 만하다. 요즘에 버스 보면 많이 보이는 경희궁 자이 근처에 반도 유보라 보이시죠? 여기고 경희궁 자이 2단지 1단지가 보입니다.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는 분양가가 크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시세 반영은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마포와 비슷한 급지인 경희궁 자이는 신축이 분양 나오면 마포 같은 경우 16억이었고 최근에 동대문구 강동구 최대가 14억이었어요. 이 언저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5억 중간값을 봅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60점대 초중반은 돼야지 당첨될 것 같아요. 노량진 8구역 분양 예정 미정이지만 이 정도 있다. 다시요. 죄송해요. 여기네요. 예, 8구역 5구역이 미정이네요. 1000세대급 중에 309개 일반 분양합니다. 동작구에서 후분양에서 분양했던 클라베뉴 같은 것도 14억이었고 선분양을 한다고 하면 13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 같아요. 12억 13억. 그 다음 영등포든 성동구든 광진구든 강동구 그리고 다 비슷합니다. 분양가가. 성동구도 최근에 12억대까지 이상 이제 올랐었죠. 영등포구도 14억까지 갔었습니다. 한 13억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 분양이 작습니다. 항상 쪼개서 봐야 되는 거 100개는 특별, 100개는 일반 이렇게. 신길 5동 여기는 지역주거 아파트인데 꽤 단지가 커요. 2000세대급.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위쪽이 신길 뉴타운이거든요. 신길 센트럴 자이 보이시죠? 신풍역 다음에 보라매역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길 뉴타운의 생활권을 이용하면서 시세까지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다음 방화 6구역입니다. 이쪽이에요. 방화동, 강서 쪽은 신축이 참 부족한데 마곡을 따라가는 그런 대장 아파트, 리딩 아파트가 있으니까 강서 쪽에 유명한 화곡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 살펴보시면서 마곡 시세와 그 중간 어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될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 힐스테이트 등촌 1구역입니다. 9호선 탈 수 있는 도보 역세권 자리에 있고요. 517세대 중에 일반 분양 약 절반 정도. 고척 4구역 구로죠. 구로. 일반 분양 570개. 이 주변에서 호반을 분양했었는데 미분양이 초기에 좀 났었어요. 그래서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 단지인데 그래도 분양가는 높아집니다. 왜냐? 이제 서울에서 9억 이하 분양가는 거의 없어졌고 개봉 호반을 분양했을 때도 9억대였었습니다. 마찬가지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자, 앞에 고척하고 광운대역은 제가 드렸던 PDF는 없을 건데 이참에 한번 보세요.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이만큼 엄청 넓죠. 이게 보니까 예전에 분양했던 광진구의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기억납니다. 이게 복합 이제 용지로 지어졌죠. 마찬가지 그 호텔이 들어가고 오피스텔 들어가고 사무공간 들어가고 비슷하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2700세대급 된다고 하는데 이 동네는 정말로 천지개벽하겠죠.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주택지가 있었던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천지개벽할 동네니까 비슷한 조감들을 보면서 미래를 꿈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는 싸진 않다. 지금 서울에서 이제 낮은 가격들의 가격대는 동쪽은 강동구니까 비싸고
남쪽에 금관구가 있고 서쪽에는 은평구가 있고 북쪽에는 노도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도광 쪽에 또는 은평구 쪽에 금관구 쪽에 지금 하한 분양가는 9억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9억대. 다 9억 10억에 나올 동네들인 거예요. 3선 5구역인데 이쪽에 있고 6호선 창신역과 근처에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고 언덕에 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PDF인데 한 20분 정도로 끝났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데는 도움이 꽤 되실 거고,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또 강의가 내용이 도움이 될까 고민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이 2024년 2월 20날 약속드린 화요일 오후 5시에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 비공개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그러면 앞으로 서울 분양할 것을 알았는데 앞에 이전에 분양했던 한 2년치의 서울 분위기는 어땠냐, 실제 커트라인하고 어땠을 때 이런 커트라인이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인기도가 보여질 거냐, 그래서 서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청약하는 게 나을지 매수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짚어서 풀어드리는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는 이런 걸 볼 거예요. 규제지역 해제가 되고 나서 분양했던 것들,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 당시의 분양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등등 같이 보면서 그 당시의 청약자 수와 경쟁률, 그거에 따른 가점 커트라인까지 쫙 볼 겁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대응해야 되고, 미래는 뻔하잖아요. 분양가 높아지고 이 분양가를 따라갈 거냐, 너무 비싸, 그러면 기축 중에서도 구축과 준신축과 신축을 살 거냐, 아니면 아예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사는 전월세를 일단 거주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가장 최근이 서울에선 청계 리버브자이였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청계 이거 얼마였냐? 제 기억으로는 11억 12억인데 한번 찾아보죠. 청계 검색하니까 12억 7천, 거의 13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84 이렇게 나왔지만 3개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가로는 똑같거든요. 5구가 10억에 나왔고 73, 78이 12억대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공급 세대가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60점 커트에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돈을 벌 거냐의 포커싱보다 앞으로 이보다 더 싸게 나가긴 힘들겠다, 약간 공포심의 청약 또는 두려움의 청약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 집 마련 할 거면 시세와 똑같은 분양가에서 좀 시간을 벌면서 계약금 10%만 넣어놓자, 이런 이제 컨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일부기도 한데, 어떤 강의에서 제가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내일부터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청약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뀌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내가 청년에 해당한다, 만 34세 이하다, 또는 군대를 다녀와서 36세 이하까지 해당이 된다, 또는 내가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곧 성년자가 되거나, 또는 이미 성년자인 자녀를 함께 살고 계신 분들, 또는 독립을 시켜서 내 집 마련을 돕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같은 분량으로 다시 한번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좋은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